안녕하세요.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웹브라우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마이크로비트, USB 커넥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브라우저는 화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microbit.org를 치고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죠. 상단 오른쪽에 English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하여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코드 만들기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마이크로비트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에디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메이크 코드 에디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크 코드 에디터는 블록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에디터입니다. 프로그램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 화면이 메이크 코드 에디터의 처음 화면입니다. 여기서부터 블록과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프로젝트 관리가 시작됩니다.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 이 화면에 접근했는데요. 이 화면의 URL을 북마크에 추가하여 다음부터는 북마크를 통해 바로 접근하면 편리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에디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됩니다. 에디터의 가운데에 프로그래밍에 사용될 블록들이 분류별로 그룹핑 되어 있고요. 오른쪽 화면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블록을 오른쪽 화면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블록을 지울 때에는 왼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에디터에 들어오면 이미 2개의 블럭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실행 블럭과 무한반복 실행 블럭인데요. 이 두 블럭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조에 해당됩니다. 시작하면 실행 블럭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즉 마이크로비트의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되는 블록입니다.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 중간에 다시 실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초기화할 때 주로 사용되는 블록입니다. 예를 들면 변수의 초기 값을 설정할 때 또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음이나 불빛을 출력할 때 이 블록 안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무한반복 실행 블록은 마이크로비트의 전원이 들어오고 시작하면 실행 블록이 가장 먼저 실행이 되고 이 블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작해서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실행되는 블록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면 마이크로비트의 전원이 들어오고 LED에 3, 2, 1 카운트다운을 출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트가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블럭에서 수출력 블럭을 가져와서 시작하면 실행 블럭 안에 끼워 넣어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을 복사할 수 있고요. 수출력 블록 2개를 복사해서 3개의 수출력 블록을 시작하면 실행 블록 안에 끼워 넣어주고요. 숫자를 3, 2, 1로 바꿔줍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완성되었습니다. 하트가 깜빡거리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의 아이콘 출력 블록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이콘 출력 블록 2개를 무한반복 블록 안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트, 다른 하나는 작은 하트로 설정해 줍니다. 프로그램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에디터의 왼쪽에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서 마이크로비트에 코드를 전송하기 전에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재시작해서 작성된 코드를 처음부터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를 재시작하면 3, 2, 1이 출력되고 하트가 계속 반복해서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완성된 것을 확인했으면 이제 마이크로비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에디터의 하단 가운데에 프로그램 이름을 입력하고 왼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창은 한번 읽어보시고 닫아주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 보면 헥스라는 확장자로 프로그램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보면 16진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보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언어로 변환하는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다운로드 될 때 컴파일 되어서 다운로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보면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을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로 보내면 마이크로비트로 프로그램 파일이 업로드되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됩니다. 에디터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블록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해당 블록의 설명이 나옵니다. 상단의 물음표 버튼을 클릭하고 참고 메뉴를 클릭하면 블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작은 창이 나타납니다. 이 작은 창은 회색으로 된 꺽쇠 버튼을 클릭하면 창을 접었다가 다시 클릭하면 다시 펼쳐볼 수 있고요. 이 작은 창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 다양한 참고 자료를 더 찾아볼 수 있는 화면이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새 탭으로 참고 자료를 열어놓고 에디터 탭과 왔다 갔다 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면서 프로그래밍 하면 좀 더 편리하겠죠. 하단 오른쪽에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도중 이전으로 되돌리거나 복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블록을 크게 보거나 작게 볼 수 있습니다. 하단 맨 왼쪽에는 시뮬레이터를 숨기거나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창을 좀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면 시뮬레이터를 숨기고 사용하면 됩니다. 시뮬레이터의 아래에는 시뮬레이터 실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습니다. 에디터 상단의 자바스크립트를 클릭하면 블록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도 텍스트로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코드를 가져다 놓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오류 없이 제대로 코딩을 했다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블록으로 변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 선택 메뉴가 나오는데요. 영어로 설정을 해서 보면 블록의 이름과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병행해서 프로그램을 익히고자 할 때에는 블록도 영문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에디터에서 프로젝트를 작성하면
웹상에서 프로젝트가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실수로 브라우저를 닫아도 프로그램이 날아가지 않고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프로젝트 목록을 최신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었죠. 스크래치나 엔트리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프로젝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내가 작업한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만 하면 내 프로젝트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비트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쿠키 형태로 내 컴퓨터에 작업 로그를 남기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거라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 목록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컴퓨터에 쿠키를 삭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 예를 들면 크롬으로 작성하다가 파이어폭스를 열었을 때, 그럴 때에는 이 목록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따라서 내 프로젝트 파일은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록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클릭하면 에디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싶으면 섭리바퀴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젝트 삭제 메뉴를 클릭하면 이 프로젝트는 삭제됩니다. 모든 목록을 다 삭제하고 이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으면 이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하고 재설정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목록이 삭제됩니다. 이 화면의 오른쪽 끝에 보면 가져오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헥스 파일을 불러오면 헥스 파일이 디컴파일 되어서 에디터에서 확인하고 다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공유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공유하기를 누르면 내가 작성한 이 프로젝트가 저장된 곳에 URL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이용을 해서 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열어보면 URL을 복사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요. 편집 버튼을 클릭해서 에디터에서 프로젝트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에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비트의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보겠습니다.